On commence A, B, C, D, ce que tu veux. Ce que je crois, c'est aux rencontres. Ça se fait avec des choses, quoi. Ça se fait avec des œuvres. Je rencontre un tableau, oui, ça. Je rencontre un air de musique. Je rencontre une musique. La gauche, c'est l'ensemble des processus de devenir minoritaire. Donc, je peux dire à la lettre, la majorité, c'est personne, la minorité, c'est tout le monde. C'est ça être de gauche. C'est savoir que la minorité, c'est tout le monde. Tu sais, ce qu'il y a de commun, pour moi, ce qu'il y aurait de commun, c'est que les deux activités, la grande littérature et la grande philosophie, témoignent pour la vie. 안녕하세요. 뇌피셜TV입니다. 오늘은 들레즈 철학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들레즈는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가 활동하던 20세기 후반의 프랑스의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었으며 그의 주요 철학적 테마인 다양성과 차이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룰 능력은 없으니 들레즈 철학의 대략적인 윤곽만 뇌피셜해 보겠습니다. 들레즈라는 사람이 항상 반대편에 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억압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 자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들레즈는 자유의 철학자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들레즈의 생각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바로 이미 정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 이미 이 세상에 물리 법칙에 종속되며 이 사회의 규칙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특정한 본질을 가진 것으로 규정됩니다. 아마 그는 너무나도 자유를 사랑했기에 인간이나 프랑스인 같은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속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철학에서 모든 규정과 정체성을 벗어던진 차이의 세계 속에 익명적 자아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실로 들레즈 철학이 어떤 도전을 맞닿게 되는 순간이 그 부분입니다. 들레즈 철학에 대한 가장 명시적인 의문은 우리가 모든 정체성과 규정들을 벗어던지고 난 후에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의미를 찾지 않나요? 이미 주어진 사회적 기준에서 잘나든지 못나든지 아무 기준조차 없는 허무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던 싫던 사회에 어울려 사는 것이겠지요. 아마 들레즈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태제에 동의하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렇듯이 들레즈가 추구하는 이상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그칠 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아마 들레즈 스스로도 이런 점을 의식해 그의 철학의 현실과 만나는 접점을 찾기 위해 후기에는 안티오이디푸스나 천개의 구원같이 사회적인 맥락을 담고 있는 책을 펴냈다고 생각됩니다. 들레즈 역시도 의식적으로 그의 철학이 사변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 내피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레즈는 순수 형식적인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들레즈 자신은 그러한 태도를 편집증적이고 파시즘적이라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들레즈 자신의 철학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완전 무결한 해방을 꿈꾸었다는 점에서 파시즘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가 꿈꾸었던 차이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동일성, 즉 차이가 아닌 것이 남아있지 않고 모든 차이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일반인보다 살인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들레즈가 파시즘적 철학자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들레즈가 스스로 파시즘이라고 격하한 그 태도가 매우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들레즈는 그러한 태도를 파시즘적이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순수한 형식적인 이상과 체계를 상상해보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체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철학의 계보는 이 세상을 넘어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경멸하지만 제 생각의 철학의 본질은 바로 그저 주어진 것을 넘어보는 것에 있습니다. 주어진 것 너머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집착하든 집착하지 않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들레즈가 그토록 비판했던 것은 진짜인지 아닌지에 집착했던 태도 같습니다. 들레즈는 그저 자유롭게 세상 너머를 상상하고 싶었을 텐데 주변에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다만 철학책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에 집착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보아야 제대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철학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그가 가장 비판한 파시즘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들레즈가 가장 원했던 것은 자유롭게 상상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 아니었을까요? 다만 그의 산출물인 철학 저작들은 그러한 욕망과 현실의 타협물들로 보입니다. 철학에는 나름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책에서 나타나는 순수 차이로 대표되는 순수함에 대한 추구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순수함의 추구에 대한 비난이라는 아이러니는 자유를 추구했던 그의 이상과 그의 이상을 올라매던 현실적인 규칙들 사이의 대립이라는 텍스트 외적인 삶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뇌피셜로 주장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주저다라고 얘기한 책은 뭐예요? 천개의 고운인가요? 천의 고운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이 두껍거든요. 저것도 꽤 두꺼울 거예요. 왜 저걸 좋아하냐면요. 들레즈가 최후의 히랍 시대부터 스토아 학파서부터 쭉 읽어서 칸트도 읽고 니체 막 이렇게 읽고서 내려오다가 철학의 마지막 소명은 뭐냐면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읽는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책이 자기가 봤을 때 있죠. 자기가 죽으면 들레즈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우리 동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라는 뭐 예언서라고도 해도 되겠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딱 잡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 글에는 들레즈뿐만 아니라 들레즈와 이제 같이 있었던 가탈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거든요. 들레즈 하면은 기억나죠. 이 두 인간도 주름이에요. 부딪혔으니까. 서문에 그러잖아요. 이 책을 공저로 했는데 어느 부분이 누가 맞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분석학자. 아마 들레즈는 다른 철학자랑은 공조 안 했을 거예요. 이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공조를 했을 거고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책이 챕터가 뭐가 아주 재밌어요. 근데 고언이라는 말이 이러지만은 여기서의 챕터 같은 경우는 지층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예? 어떤 지층. 그리고 지층에 대해서 들레즈가 주름 개념을 가지고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아시죠? 이거 화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층 쌓이잖아요. 그것도 압력과 주름과 휘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고온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휙 누르면 휙 올라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속의 챕터 구성에서도 들레즈적인 것들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굉장히 난삽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두 개만 만들면 좋은데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젠더가 뭐예요? 젠더. 이게 묘하다.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젠더라고 그래요. 포스트 콜로니얼이 뭐예요? 요새 많이 쓰잖아요. 비교문학하거나 정치학하는 사람들. 후기 식민주의? 탈? 번역을 못해요. 탈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 같고 후기라고 그러기에는 분명히 독립은 됐고 하는 어정쩡한 경계 때문에 마치 이런 용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하나 생기면 우리가 하나의 안경을 하나 갖는 거예요. 젠더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성에 대한 논의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들레즈 존재론의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얘기할 게 이제 순수 차이죠. 순수 차이. 동일성에 복속된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을 와해시키는 차이. 들레즈에게는 동일성이 존재하고 순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차이가 동일성에 의해 개체화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차이라고 하는 게 동일성을 전제하는 차이들이 있죠. 예컨대 남과 여의 차이는 인간이라는 이 동일성 내에서의 차이죠. 그죠?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차이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일성, 이거야, 요 아이덴티티. 요 아이덴티티를 벗어날 수 없는 차이지. 그렇죠, 그죠? 이런 차이들은 일종의 수목형. 그러니까 나무지, 나무. 나무 구조를 가져요. 왜냐? 요놈의 동일성 하에서, 그 전자에서 요놈의 차이가 있고, 또 뭡니까? 요놈의 동일성을 전자는 한에서 뭡니까? 또 요런 놈들의 차이가 있고. 보통 요런 식의 차이들은 저런 구조를 가지죠. 네? 거꾸로 이렇게 뒤면 나무죠, 나무. 나무 모양이죠, 나무. 어떤 뿌리가 있고, 근본적인 뿌리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요런 구조죠. 우리 삶이 대개다 저렇게 돼 있죠. 우리 인생 자체가. 어? 그죠? 대학 가면 이과, 문과 택해야 되고. 뭐 이과다 그러면 자꾸 뭐, 과학이냐, 공학이냐. 과학이다. 그러면 물리학이냐, 생물학이냐. 생물학이다. 진화론이냐, 분야생물학이냐. 이런 거 아니야. 계속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만, 요놈의 차이라는 게 사실은 요 동일성 내에서 삑삑 도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이 사람은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다. 그러면 순수 차이는 뭐냐? 순수 차이는 요런 놈 자체를 아예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차이예요. 아예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누가 예컨대 의학, 한의학적인 그 기 갖고 몸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들레즈하고 결부시켜서 어떤 연구를 한다. 예컨대 한의학적 들레즈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요놈은 이과, 그러니까 학문세계 이과 문과가 있고 이과에 무슨 뭐 의대가 있고 뭐가 있고 의대 안에 뭐 한의학가 있고 양의가 있고 요런 구조에 어느 한에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들레즈는 이거 보고 괴물이라고 그래요, 괴물. 들레즈의 철학은 괴물의 철학이에요, 괴물의 철학. 왜 괴물이냐? 기존에 이 수목형이 어디에 아서 안 들어가니까, 그놈이.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이 동일성 내에서 이거의 차이가 있고, 요 내에서 이런 거랑 이런 차이가 있고, 요 내에서 이런 거랑 차이가 있는데, 이런 놈, 요런 놈. 요런 놈을 창조해내는 거지. 저런 놈. 창조해내는 거야. 저런 거를 창조해내는 거를 이 사람은 리좀이라고 그래, 리좀. 리좀을 만들어낸다, 리좀이라는 거.
우리의 삶 자체가 나무 모양, 수목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동일성 전하고 또 차이 나고, 또 그것도 차이 나고, 이렇게. 그런 나무 그 형태를 복수되지 말고, 그 나무 형태로 보면은 괴물인 거. 그 남녀에 익숙해진 그 눈으로 보면은 이상한 놈. 그런 놈들을 창조해내자. 새로운 접속과 새로운 창조를 통해.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리좀의 운동이다. 리좀의 운동이다. 리좀적인 운동이다. 리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리좀이 먼저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리좀이 먼저인 거야. 이 우주의 본질은 원래 리좀이야. 원래 차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나무형으로 파악을 하는 거지. 나무형으로 조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놈이 원래 존재하는데, 요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야. 원래 이 사연이 볼 적에 원래 이 세계 자체가 원래 이런 거야. 사실 이 세계 이런 건데, 우리가 그거를 요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없는 데서 갑자기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원래 이런 거라는 거, 이런 거. 원래가. 그걸 이 사람은 우리한테 그런 잠재성이 있다고. 그런 잠재성이 있다. 사람들한테는 잠재성.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뭡니까? 이 잠재성을 일정하게 코드화 해놓은 거지. 코드화 해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하자면 묻혀있는 그 잠재성을 말하자면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들레즈는 이걸 끄집어냈다고 해서, 리점으로 갔다고 해서 무대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무조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내 주어진 신체를 벗어서 리점을 하겠다 해서 마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소에 사람들을 가르고 있던 그 벽을 허물고 접속을 했는데, 이게 독일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파시즘 같이 이상한 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들레즈는 이건 조심해야 돼. 일로 갔다고 해서 무대뽀로 좋은 게 아니야, 들레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서 뭘 창조해내려면 이런 리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리점을 발견한 그것만으로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암이 굉장히 리점적이잖아, 굉장히. 암은. 그렇지만 이게 리점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좀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리점으로 가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걸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접속을 해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런 의가 다시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존재론적으로 이런 게 이 사람의 기초예요. 리좀, 괴물, 순수 차이. 뭐 이것만 갖고 얘기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뭡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지향하는 그 기본적인 방향은 이겁니다. 리좀적인 방향.